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고, 밀키웨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공부할 만한 또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밀키웨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에게 어느 정도의 차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회사에 이제 첫 회사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입사하고 나서 자동차가 어떤 게 적당할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회사에 합격하고 이제 출근할 때 어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서 모는 것이 합당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밀키님이 서울 쪽에 사시잖아요. 서울 시내권에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첫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면 어떤 차를 뽑아야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 차는 꼭 몰고 싶었어. 이 차를 꼭 뽑아야겠어. 이렇게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여자분들보다는 보통 남자분들이 차에 대한 욕망이 강하니까 이런 심리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중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요즘 공무원 카페 가면 첫 차는 뭐가 좋을까요? 와 같은 이런 유행의 질문들이 엄청 많죠, 그게. 드덩이님. 드덩이님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 질문. 뭐 이런 말 많습니다. 첫 차가 뭐가 좋을까 이런 얘기보다는 특히 경찰 카페 이게 진짜 많아요. 지금 경찰 공무원 우리 순경 두 분 안 계시는데 특히 경찰 공무원 경군사나 경시모 가면 어떻게 많은지 아세요? 순경 합격하면 BMW 사도 괜찮을까요? 지구대 첫 출근할 때 렉서스 ES300하고 출퇴근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아요. 아니면 제가 서울청의 홍익지구대로 출근하는데 지금 스팅어나 제네시스 G70 중에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차가 떠올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경찰 카페에 이게 몰려있어요,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쌓여있습니다, 이게. 특히 합격하고 나서 이 질문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이게.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기수에 합격하면 3, 40명 이 질문을 해. 예. 아니면 뭐 이런 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K7 뽑아가지고 여자 소개팅 나가면 잘 먹힐까요? 이런 질문. 예. 특히 경찰 카페들이 허풍쟁이가 많아요. 허세나 허풍쟁이들이 많아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예. 아무래도 경찰은 지금 활동적이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여진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찰이 다른 직렬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좀 되니까 그렇다고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우리 저 밀키웨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 차를 어떤 차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자동차는 사치입니다. 사치예요. 뭐 미키님도 아시겠지만 미키님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유복한 환경에서 좀 잘하셨기 때문에 뭐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좀 해달라고 좀 어필하면 그래도 뽑아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무 월급 받아가지고 자동차면 좀 무리 아닙니까? 뭐 8급으로 진급했다 하더라도 8급 월급이 제가 200만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 떼고.
보통 그 정도 되잖아요. 뭐 연장이나 뭐 그러니까요. 자, 저는 사실 부모님이 20을 해줬다. 그런 부모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부모님이. 저렇게 합격했다고 차를 덜컥 이렇게 그냥, 어.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차를 안 사주고, 내 월급만으로 차를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겨우 뽑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차를 뽑아줄 만한 여력이 없을 때, 부모님 뒷받침 못 해줄 때.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미케이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기사회도 보면 부모님이 차를 뽑아주는 사람보다 뽑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번 돈 가지고 그 번 돈으로 차를 뽑는다거나 나머지 이제 필요한 돈을 내가 내야 돼요. 미케이는 거기다가 뭐 월세도 안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 중에 타지로 간 사람들은 자취하면서 월세를 내는 장광님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장광님이 지금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그 월세도 자부담을 내고 세금도 자부담을 내고 차량까지 뽑는다 쳤으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장광이? 장광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취해서 월세 내다가 지금 그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고정 지출이 엄청 줄었잖아요. 네. 장강이 되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안 사면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이 공무원 월급 가뜩이나 박봉인데 이것저것 다 써버리면 도저히 모을 수가 없을 뿐더러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회초년생에게 자동차는 사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사치인가 하면 사회초년생 월급 그러니까 벌이가 뻔한데 차까지 구입하면 돈이 안 모입니다. 네, 돈이 안 모여요. 특히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람들 서울에 자취해서 사회초년생을 일한다 하더라도 200원짜리일 겁니다.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방세 50만원 나오고 뭐 관리비나 뭐 세금 해가지고 한 80만원 80만원 거의 내가 봤을 때 월세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비로 한 80은 나가지 않을까요? fon가까지 하면 거의 90 예, 무조건 나간다고 보고 식비 한 100 되고요. 100 그렇게도 100 넘어가네. 교통비까지 하면 110 근데 여기 차까지 있다 차량까지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마통을 뚫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요? 보통 20대 평균 남자들 평균 연봉이 2,600만원 2,600만원 세전 그럼 세금 떼면 한 190만원 돈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나이 때 서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서울은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밀가도 비싸잖아요. 이 나가는 돈 무시 못 하잖아요.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다 차까지 뽑아버리면 그냥 돈이 안 모이는 거죠. 그냥 연명하는 거죠. 연명. 그런데 사회 초년생 때 돈을 못 모으면 나중에 돈을 못 모아요. 이거 정말 아셔야 돼. 사회 초년생 때 돈을 모으는 습관을 안 들이면 나중에 진급을 해서 돈을 못 모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돈 모는 습관이 안 잡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없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 첫 시작을 차를 뽑으면 시작하다 보니까 진급하면 또 차 바꾸고 진급하면 또 차 바꾸고 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약간밖에 안 모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 차에 내가 가진 돈을 다 꼬라박다 보니까
차 얼마 안 타고 바꾸고, 얼마 안 타고 바꾸고. 자주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돈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도 못 사는 거예요. 월세도 계속 내는 거야. 악순환 연삭이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은 돈 모으려면 차는 좀 나중에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은 차를 아예 사지 말란 뜻이냐? 아예 뭐 너희들은 그냥 뭐 차 끌지 말라 그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차를 뽑아야 됩니다. 네, 차를 뽑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수한 직종. 그러니까 일반 아침에 출근하 낮에 일하는 시내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외로 출근하는 사람들. 네. 자, 시외 출근. 내가 시외 출근하는 경우는 아니면 시외 출근하거나 아니면 출퇴근 거리가 엄청 멀거나 예를 들어서 한 편도 20km 이상 왕복 40km 넘잖아요. 엄청 몰아가지고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이걸 대구라고 치면 대구 시내권에서 대구 현풍으로 가는 경우 그러면 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누가 카풀한 사람이 없으면 카풀한 사람이 없다거나 뭐 통근버스가 없으면 차가 있어야 돼요. 대중교통 도중에 갈 수가 없어요. 대구 시내권에서 현풍이나 저 농공 쪽으로 하는 게 일단 지하철이 대곡역까지밖에 없고요. 대곡역에서 버스가 있긴 하지 버스 배차한 기가 엄청 길어요. 예, 그 달성궁 쪽으로 가는 거는 다사 쪽은 좀 괜찮은데 다사 외쪽은 달성군 다사나 화원 쪽은 괜찮은데 그 외쪽은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차를 굉장히 간 게 길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시내권에서 뭐 현풍까지 간다고 하면 대중교통은 2시간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플러스 알파예요. 거리도 거리지만 한 번에 쭉 가는 것도 없고 중간중간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아까 말씀 뭐 대곡역에서 그 군단이 넘어가는 그쪽은 버스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2시간 플러스 알파로 걸립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한 30분, 4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동차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조출이 잦은 직종이 네, 조출이 잦은 직종. 이게 뭐냐 하면 경찰, 소방 그리고 교정 교대 근무하거나 조출이 잦은 직종은 차가 있어야 돼요. 경찰은 운전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되고요. 경찰도 보면 출근할 때가 좀 출근 시간이 굉장히 일러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왔다 하기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기 출근 그러니까 원래 출근보다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출근 시간이 한 7시 시작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5시에 출근해라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5시에 출근하라 하면 도착하라고 하면 한 4시나 3시 반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면허 필수죠. 경찰 소방은 시험 자격 요건에 일정 보통 무조건 소지해야 됩니다. 네, 소지 안 하면 아예 지원조차도 안 돼요. 뭐 출동 보안직도 마찬가지. 시설 보안은 모르겠는데 출동 보안 같은 경우에는 출동 보안 같은 경우 운전을 필수하다 보니까 보통 그 일하면 차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하는 경우에는 차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차 뽑아야 되는 직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 다른 분들 또 아는 거 있으면 또 대답을 해주시고. 자, 그 대신에 차를 뽑더라도 초년생 때는
중고차. 네, 중고차를 이용해야 돼. 연비가 괜찮아. 그러니까 중고차도 너무 싸구려 말고 어느 정도 굴릴 수 있는 거. 네, 중고차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중고차가 잘 골라야겠죠. 예. 보통 중고차로 보통 아반떼 많이 뽑죠. 아반떼. 아반떼 좀 뒤에 나온 모델. 예. 그런 거 한 500, 600 하니까 뭐 그런 거 뽑아서 일단 운전하고 나중에 돈 좀 벌고 좀 레이 같은 싼 차 괜찮냐고요. 레이도 괜찮은데 레이는 지금 레이도 그렇게 싼 차는 아니, 새 차로 사면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죠. 그렇죠. SM3 그래 맞아. SM3가 싸요. SM3가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모르는 차예요. 구형 SM3. 네. 아니 모닝 중고 아니면 스파크 중고 보통 이런 거. 네. 그래서 차를 뽑더라도 지출이 좀 적은 거 그런 걸 해야죠. 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 좀 모이고 월급 좀 올라가고 숨통이 좀 트이면 그때 차를 바꾸던가 해야지. 처음부터 뭐 내가 회사를 오래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 차를 뽑는다는 건 오버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어디 차자랑 가려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출퇴근 용도인데. 일단 현실을 항상 알아야 되니까. 예.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많거든. 사회초년생들이 뭐 회사 한 번에 쭉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대기업도 마음 마당에 생각보다 1년 사회초년생들이 1년에 퇴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1년 못 버티고 나오는 케이스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3명 중에 2명은 나와요, 그냥. 나온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일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너무 갈구고 나가거나 아니면 월급이나 기타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차를 샀는데 새 차 사봐요. 할부는 계속 내야 되잖아. 캐피탈로. 근데 나는 일을 관뒀어요. 누가 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할부금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할부금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면 내가 회사 그만두면 또 회사가 또 바로 구해집니까?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기준으로. 오래 못다 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두는 경우. 중소기업은 더 높을 거야, 아마. 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대기업도 1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은 적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봐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돼요. 사회초년생이 가장 실수하는 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모르는 경우 많아. 밀키웨이님은 굉장히 기만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눈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준은 이 사회초년생의 기준은 한 월급에 한 200원짜리 돈을 받고 부모님한테 일체 지원도 못 받고 내가 순전히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가정을 해야 보통 사람들 시각이 맞을 거예요.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돈 못 받습니다. 차를 살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케이니 같은 사람한테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하면 보통 회사 합격하면 부모님 차 뽑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별로 없습니다. 제 주변에 다 자기 돈 주고 차 샀어요. 네, 자기 돈 주고. 부모님이 회사 합격했다고 막 새 차를 그냥 떡하니 뽑아주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네. 자, 그래서 차가 아예 뭐 필요 없다 그건 아니고요. 회사가 멀고 뭐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차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중고차를 이용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 회사 뭐 들어갔다고 무리해서 새 차 뽑아가지고 비싼 차 뽑아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 해가지고 돈도 못 모으고 빚더미에 앉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